여러분은 자신의 외모나 성격에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좀 못생겼어, 살을 좀 빼야지 옷핏이 안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런 눈초리를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창조해내고 인정받는 인물, 그건 디자이너라기보단 아티스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쁜 옷, 혹은 유행하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담은 옷들을 항상 창조해내려고 노력하는 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마틴 로즈, 그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틴 로즈, 1980년 11월 24일 영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영국인과 자메이카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로즈의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회계사로서 비교적 유복했지만 맞벌이로 바빴던 부모님의 사정으로 로즈는 할머니의 품에서 그녀의 사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특히 그녀는 어렸을 적 레이브나 레게, 펑크, 댄스 음악 등을 좋아했던 사촌의 영향을 받았던 90년대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하이 문화의 영향에 둘러싸여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이것은 항상 로즈에겐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그녀는 이후 캠버의 예술대학에서 1년의 과정을 다니다 영국의 미들섹스 대학에서 2002년 패션 디자인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그녀의 친구이자 현재의 스타일리스트인 타마라 로스테인과 함께 공동 레이블인 엘레메노피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디자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활동을 하던 로즈는 2007년 남성복에 초점을 둔 마틴 로즈 레이블을 창립하게 됩니다. 마틴 로즈는 2007년 당시 단 10장의 셔츠만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남성용 셔츠 브랜드로 시작했던 마틴 로즈는 비록 10장이었지만 로즈의 엄격한 기준으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독특한 실루엣과 스트릿한 무드가 두드러진 모습에 인기를 받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기업가에게 재정 및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영국 자선단체 프린세스 트러스트사에서 1,500파운드를 대출받게 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로즈는 정형화되어 있는 테일러의 제품군보단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트릿 스타일을 추구하는데요. 단조로움을 한번 꼬아 키치한 영역으로 재창조시키는 방식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하이 문화의 영향으로 굳어진 크리에이티브 정신이라고 예측됩니다. 이후 그녀는 여러 컬렉션들을 통해 폭력적인 성장과 더불어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브랜드로 발전했습니다. 그녀의 타고난 진정성과 현대성에 대한 철학은 세계적 성공을 거두는 동시에 언더그라운드 컬트의 컬렉션이 유지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결과물이 되었죠. 그녀가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게 되었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영감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하이 문화의 영향을 통해 독특한 비율과 실루엣, 그리고 상당히 좋은 질감으로 표현한 옷들은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미학 또는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성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타겟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여성들이 좋아하는 실루엣과 디테일들을 남성복에 접목시키며 상당히 젠더리스하고 독특한 무드를 낼 뿐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남녀불문 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로즈의 하이문화 결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90년대의 레이브 문화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그녀의 컬렉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90년대의 레이블 씬의 바이브가 가장 로즈의 스타일을 제대로 나타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레이브 컬트에 관해 잠깐 살펴보자면 음악 장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발라드가 장르가 아니듯 레이브도 일단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환각적이고 광란적이고 그런 경향이나 문화를 레이브라고 일컫는데요. 트랜스, 테크노 이런 음악들의 레이브가 강하다, 적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듯 말 그대로 환각적인 반복의 경향이 강할수록 레이브가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즈는 이런 레이브 컬트의 무드가 주름잡았던 90년대의 바이브를 활용해 2014년도에 90년대 레이브 씬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2015년도엔 워크웨어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컬렉션 그리고 무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키드밀리님의 곡에선 전 그냥 단순하게 라프 시몬스와 마틴 로즈 두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 이 두 브랜드 사이에는 꽤나 긴밀한 관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틴 로즈는 몇 가지 수식어가 붙는 디자이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프 시몬스 키즈입니다. 라프 시몬스는 9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를 재해석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는 디자이너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로즈도 그 당시의 감성을 현대의 새로운 무드로 표현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해체주의적 기반의 생각과 라프 시몬스의 해체주의적 사상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최신 컬렉션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캠코더의 화질로 촬영된 최신 컬렉션들, 화려한 컬러, 그리고 다소 촌스러워 보이지만 멋스러운 모델샷, 독특한 헤어스타일링 등에서 레트로의 무드가 많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고 스타일인 뉴트로의 감성이 마틴 로즈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식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틴 로즈의 시그니처는 바로 비대함 그리고 독특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익히 알려진 것은 나이키와의 콜라보인 에어모나크에서도 비대함을 살펴볼 수 있고 오버사이징된 셔츠들에서 독특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디자인이나 모든 연출에서의 평범함을 거부하는 하이문화의 아방가르드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감성은 우리가 익히 아는 다른 디자이너인 배트멍의 디자이너 뎀나 바잘리아에게도 느낄 수 있는 감성입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뎀나와 로즈는 굉장한 친분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2015년에 마틴 로즈는 뎀나 바잘리와 함께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정되었으며 남성 셔츠 라인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며 성공적인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마틴 로즈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된 상태의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마틴 로즈와 인터내셔널 매직사와 협업한 이 캠페인은 나이라보, 런던, LA, 킹스턴 등 전 세계의 가상주택 블록을 구현해서 아파트에서 촬영된 모습들을 담았던 캠페인입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에선 마틴 로즈의 아이템들을 주로 착용하고 있으며 표정은 어딘가 우울해 보이지만 입은 뭔가 씁쓸해 보이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들은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답답하지만 나름대로의 고립된 상황 속에서 프라이빗한 생활들을 즐겨나가며 고립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인 오혁님이 보입니다. 마틴 로즈는 국내에서 혁오 밴드의 오혁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그 실루엣과 바이브가 오혁님과 상당히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되네요. 마틴 로즈는 체인 로퍼나 남성 셔츠, 데님 팬츠 등이 주력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대는 마틴 로즈 공식 홈페이지 기준 아우터 80에서 150만원대, 탑 20에서 40만원대, 팬츠 30에서 50만원대, 슈즈 30에서 50만원대로 신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세일 가격까지 들어가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타 브랜드 기준 중간 가격대에 속합니다. 빠른 성공, 어린 나이에 이룬 쾌거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나는 디자이너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시간을 더 내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빨리 인정받는 것에 급급하기보단 본인이 정녕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성공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비단 운 좋게 빠른 성공이 찾아와도 이 추세가 유지되고 아니고는 그 누구도 점칠 수 없다. 되려 슬럼프로 이어져 득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마틴 로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색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프링그린이었습니다.